안녕하세요. 남친구도 김지연입니다. 아시죠? 봄동이 고소한 맛을 먹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윤재고입니다. 저는 오늘 아기맹수님의 봄동 비빔밥 앤 차돌 된찌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두둥! 오늘의 재료 봄동 기타 잡것들, 자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만드는 과정이 너무 길면 재미없으니까 그냥 호다닥 지나갈게요. 빠르고 간결하게 go! 자 일단 봄동 손질 먼저 할게요. 그 양동이에다가 팡팡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싹 끝! 자 끝났습니다. 다음은 일단 찌개용 그 봄동을 좀 빼주도록 할게요. 넉넉하게 하면 되죠. 이 정도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양념장을 해줘야겠죠. 소스를 이제 만들겠습니다. 그 아기맹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 된장을 사용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된장을 이용한 이 겉절이 양념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으로다가 느낌 있게. 근데 이게 찌개용, 이건 찌개용인데 괜찮나? 괜찮죠. 자 일단 숟가락이 크니까 한 스푼 정도 참치액 한 숟갈 정도, 매실청은 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는데 아무래도 이 맛이 필요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좀 달달하게 고춧가루 쉐이키 그 다음에 이게 셰프 스타일로 싹싹싹 해가지고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호호, that's right. 숨을 좀 죽이면 좋을 것 같아. 일단은 이렇게 소금으로 한번 해서 간 겸 뭐 숨 죽이기를 조금 하시더라고요. 느낌 있게 싹싹 해주고 봄동 이제 상당히 프레쉬하네. 합격. 참기름 너무 많이 넣었다. 헤헤이. 그리고 양념장을 이렇게 딱 싹싹 긁어서 비벼볼게요 한번. 아 참기름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너무 맛있는데? 미리 이제 조금 그냥 반찬용으로 먹을 봄동을 살짝만 덜어놓을게요. 살짝만. 자 다음은 차돌 된장찌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료 손질할게요. 자 먼저 대파. 사실 뭐 있겠습니까? 정해진 게 그냥 적당히 하면 되죠. 적당히. 자 대파를, 마늘 2쪽 다지기. 자 끝. 양파 반 개 정도. 끝. 손질 완료. 자 이제 된장찌개 끓여볼게요. 자 차돌이니까 차돌바위가 들어가야겠죠. 얘가 좀 달궈지면은 여기에 차돌 먼저 넣고 기름이 나오면 그때 이제 이 준비해온 야채를 볶은 다음에 된장을 싹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액젓이랑 뭐 이렇게 간을 싹 해버리고 하면 완성입니다. 쉽죠? 이야. 자 다음 야채 투하. 근데 이게 탕이 되나? 아 찌개가 되나 이게? 이야 냄새가 벌써 지긴다. 자 다음은 된장을 넣습니다. 그리고 볶아준다. 다음은 고춧가루. 그리고 볶아준다. 와 미쳤다 씨. 여기까지만 빛깔 보세요. 와 미친 거 아니냐고. 너무 맛있겠잖아. 다음 물. 샥 이 정도면 되겠다. 여기서 한 5분 정도 끓여준다. 야채가 맛이 뵐 수 있게. 자 그럼 이제 5분 정도 끓일 동안 그냥 밥을 비벼주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야무지다 임마 이거. 말씀드리는 순간 찌개가 다 끓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짜라란. 자 지긴다. 자 여기다가 액젓, 참치 액젓을 살짝 풍미만 주거잉. 다음 후추. 된찌에는 또 후추 필수라더라고요. 후추도 넉넉하게 딱 주고 살짝 저어주고 간을 한번 볼게요. 와, 딱 기가 막히다. 세팅하러 고! 자, 이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추럴 봄동 무침 싹 한 다음에 여기서
근데 조금 짜긴 합니다. 밥이랑 같이 먹어야 되네. 곰동 비빔밥 싹 야무지게 보네. 끝. 아, 기가 막힌데? 된장을 넣은 게 좀 신의 한 수네. 된장이 지금 킥인데? 와, 이 때깔 보이세요, 때깔. 예, 때깔 한번 보이소. 이거 한번 보이소. 와, 다음에. 자, 라면. 차돌 된장을 이렇게 싹 만들어가지고. 그러면. 버르장머리가 너무 없네. 너무 맛있다. 아기 맹수님을 떠받들겠습니다. 아, 너무 맛있다. 이건 진짜 만들기도 쉽고 진짜 그냥 다 때려놓고 끓이면 끝이거든요. 이거는 재료를 손질하는 게 좀 귀찮을 수 있어서 그렇지 만드는 건 정말 쉽습니다. 네, 물론 라면보단 어렵겠지만 라면만큼 쉽다 이 말이다. 이 타이밍에 코카콜라 체리 제로 저번에 원프런에서 샀다가 남은 거 오늘 치겠다. 오늘도 뭐 간단하게 뭐 이야기를 하면서 썰을 풀면서 이제 밥을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도저히 뭐 내가 꽤나 재밌는 인생을 살았다 생각했는데 이게 막 썰 풀려고 하니까 썰 풀 게 없더라고요. 생각나는 게 없다고 해야 되나? 그러던 때마침 저의 군대 후임이자 저의 사회 선배님이신 이제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모르시겠지만 그 공태현이라는 골프 선수가 있습니다. 이제 군생활 동안 저희는 이제 막 이것저것 이제 딱 몸의 대화, 마음의 대화를 많이 나눈 그런 사이인데 얼마 전에 연락이 왔어. 사실 얼마 전이 아닙니다. 매년 맨 초가 되면은 혹은 명절이 되면은 이제 복을 많이 받아라 라고 먼저 연락을 해주는 아주 감사하신 분인데 이번에도 연락이 왔었고 그 기회로 이제 막 이렇게 연락을 더 하다가 이번에 그 골프를 배우러 가게 됐습니다. 예전부터 알려주신다 했는데 뭐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가기가 좀 힘들고 골프는 또 뭔가 이 부자 스포츠 같은 느낌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괜히 조금 위축되는 스타일도 있었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좀 배워봐야겠다 이참에 그 다음에 형도 한번 만나고 그런 기회로 한번 가게 될 것 같습니다. 한입 싹. 그래서 이제 만나러 가는데 만약에 가면 또 군대 얘기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이 사나이들의 어떤 이야기 창고, 이 사나이들의 진정한 향수는 군대이지 않나. 군대 얘기하면 막 쭉쭉 나오죠. 이제 공태현 프로님이랑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이렇게 부르죠. 공태현 분대장님, 구재현 분대장님 이런 느낌으로 분대장이라는 저희는 육군 조교 출신이기 때문에 분대장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제 분대장님 이렇게 하면서 공태현 분대장님이 이제 막 구재현 분대장님 탁구 한번 치러 가십니까? 렛츠고. 바로 이제 탁구 조져주고. 당시엔 제가 탁구를 좀 잘 쳤습니다. 이번에 만나면 아마 리벤지를 한번 해봐야겠네요. 아직 한 번 선임은 영원한 선임이다 아시죠? 오 마이 굿니스. 이 숟가락으로 먹으면서 생각이 나는 건데 이 군대를 들어가잖아요. 그럼 저는 이제 군대를 들어가기 전에는 포카락이라는 걸 쓸 줄 알았어요. 포카락. 이 앞에 이렇게 포크로 되어 있는 포크 숟가락. 근데 군대를 딱 들어가는데 선임들이 숟가락만 쓰는 거예요. 숟가락만. 그래서 저는 완전 핵짬찌니까 숟가락이랑 젓가락을 이렇게 하나씩 챙겨서 갔습니다. 식판에 이렇게. 그러니까 숟가락 젓가락 이렇게 먹고 있는데 하나같이 모든 선임들이 숟가락만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혼자서 어리둥절 했어요. 왜냐면 뭐 거기는 뭐 손 들고 왜 숟가락만 쓰십니까? 뭐 이런 느낌은 아니어가지고 그냥 눈치껏 이렇게 까까머리 상태로 이렇게 딱딱딱딱 하다가 나중에 이제 맞선임 물어봤죠. 왜 근데 숟가락만 쓰냐? 숟가락이 편하다. 숟가락만 있으면 다 먹을 수 있다.
뭔가 이렇게 들으면은 뭐 숟가락으로 다 먹을 수 있지. 근데 젓가락이 있으면 더 편한 거 아니야? 이런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 당시에는 뭔가 센세이션한데? 왜냐면 살면서 숟가락으로만 밥을 먹은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그래서 보고 다음부터는 따라 먹었죠. 이제 어차피 거기 나오는 반찬들이 다 거기서 거기니까 숟가락으로 퍼서 이렇게 입을 넣는다 하기보다는 이렇게 쓸어서 넣는다. 이렇게 쓸어. 이렇게 흡입하는 거죠. 이렇게. 어차피 뭉치로 그냥 팡팡 먹으면 되기 때문에 젓가락을 많이 안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저녁 할 때까지 숟가락만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군대에 있을 때는 군대에 있었던 또 재밌는 썰이 없나?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이제 없어졌지만 34단의 신병교육대라는 곳에서 있었습니다. 거기가 이제 저의 자대였는데 그냥 조교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조교가 되면 이제 뭐 하냐? 공부를 합니다. 평생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없는데 조교가 돼서 공부를 해봤어요. 그 독서실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 모든 그 교범이라는 것들을 다 외워요. 총, 제식, 각계전투, 뭐 구구법, 수류탄 뭐 싹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그 주임 원사라는 그 할아버지 앞에서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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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하면서 이제 브리핑을 하고 통과를 해야 조교 모자를 딱 주고 그 빨간 모자를 딱 받으면 바로 신병 위로 휴가를 나갑니다. 그렇게 이제 돌아와서 조교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많은 사람들을 많이 만난 것 같아요. 기억에 남는 사람들이 몇 명 있어요. 수호, 그 군대에서는 뚱이반 있거든요. 저희는 뚱이라고 불렀는데 살을 빼기 위한 애들이 있어요. 훈련소 들어오면 밥을 적게 먹으니까 살이 많이 빠지는데 더 빼기 위해서 이제 어떤 한 이제 반에 이렇게 모아둬요. 뚱뚱한 애들을. 그래서 살 빼게 도와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많이 빼는 애들은 한 20kg씩 빼요. 한 6주 만에. 그 중에 이제 수호라는 친구가 있는데 키도 크고 덩치도 크고 이랬는데 왜인지 저는 그 친구도 기억에 참 많이 남고 그다음 또 기억에 남는 애가 또 있어요. 그 민우라고. 민우는 제가 이제 전역을 하고 학교를 돌아갔을 때 저랑 같은 대학교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몇 번 마주치기도 했고 술도 먹고 뭐 이랬습니다. 네네. 그럼 옛날 그 반장 같은 애가 있어요. 반에 분대장 훈련병이라고 하는데 그 반을 분대라고 불러요. 그 분대 4개가 모인 게 소대, 그 소대 4개가 모인 게 중대, 이런 개념입니다. 그 중대들이 다 모인 게 대, 소, 중, 대, 분 이렇게 나뉘는데 근데 분대장 훈련병 중에 아주 기똥찬 놈이 하나가 있었어. 근데 어느 날 취사병, 제 동기 취사병 한 명이 얘기를 합니다. 그 분대장 훈련병이 국군병원에 진료를 받으러 나갔는데 몰래 전화를 하더라고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말이 안 된다. 걔는 그럴 만한 애가 아니다. 근데 진짜다. 확인해봐라. 그래도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그 훈련병만 어쨌든 전화를 한다는 거는 이 형평성에 어긋나는 일이니까 체크를 하러 갔습니다. 누구누구 훈련병 밖으로 나옵니다 하고 저 물어봐요. 이런 얘기가 있다. 전화를 했냐? 합니다. 진짜 억울합니다. 완전 억울한 표정이었어요. 누가 봐도 이거는 생사람 잡는 느낌이었어. 내가 아차차 내 잘못이야. 너무 내 훈련병을 믿지 못했어. 미안하다 사과를 하고 안으로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지고 CCTV에 저희 중대장님이 그 CCTV를 돌려보셨어요. 거기 확인을 하러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믿었는데 전화를 했더라고요. 근데 전화를 한 수준이 본인만 한 수준이 아니라 반 분대가 있죠. 반이 분대이다. 그 분대 4개가 모인 게 소대다. 근데 그 소대 4개를 돌면서 이게 전화를 하고 싶은 훈련병들의 전화번호를 싹 다 받아서 전화하고 싶은 훈련병들의 부모님이나 혹은 친척의 전화번호를 받아서 자기가 안부를 싹 돌린 거예요. 뒤통수를 완전히 세게 맞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훈련병들 입장에서는 의적이죠. 의로운 도적. 하지만 이 조교랑 이 군대 시스템 안에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냐면 누구는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하고 싶어도 못하고 있는데, 누구는 안부 지금 전해지고 있고, 이거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걸 그 친구가 떠나고서 알게 됐다. 그래서 참 씁쓸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뭐 그게 그 사람 잘못이겠습니까? 군대가 잘못이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군대 생각이 막 나네요. 재밌었어요. 저는 사람마다 군대 기억이 다 다른데 저는 참 좋은 선임들이랑 좋은 후임들을 만난 것 같아요. 좋은 간부들도 만난 것 같고 괜찮았어요. 근데 그 군대를 생각하면은 뭐라고 해야 될까? 21살에 가서 23살에 나왔거든요, 제가. 근데 그
거의 한 2년? 21개월의 기억은 꿈 같은 느낌이라 해야 되나? 공감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남자분들 중에. 꿈 같아요, 꿈. 꿈꾸고 나온 것 같은. 그러니까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었던 일 같은 느낌. 근데 생생한 꿈. 그래서 막 군대로 돌아가려면 언제로 돌아가고 싶냐 하잖아요. 전 역시 딱 상병 때가 좋은 것 같아요. 상병 때로 한 2주? 이제 몇 숟갈이 안 남았어. 말씀드리는 순간 마지막 봄동 리림밥 잘 먹겠습니다. 오늘은 어쩌다 보니까 군대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됐네요. 오늘도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다이어트는 하고 있습니다. 안녕.